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재무제표 분석 강의.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영업 주기 분석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2강 회전율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전율의 개념, 회전율이란 말은 사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회전율의 개념은 자, 일정 기간 동안에 매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자, 매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해야 그래야 그 매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가를 표시하는 지표, 그게 바로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그러니까 이 회전율을 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분들은 회전율이니까 이제 이 회전한다는 개념이 언뜻 머리에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전율, 회전한다는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매출 수익 창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지? 이걸 본다.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죠? 회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그 회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활동성이란 말도 합니다. 회전율이 높으면 그만큼 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 그거는 그만큼 활동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성 분석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활동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산의 회전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회전율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회전율은 자, 분자의 매출액이 와요. 매출액 분모의 자, 평균 자산 금액이 옵니다. 평균 자산 금액. 평균이 또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업 주기 하면서도 평균 나왔잖아요. 그죠? 평균 재고, 평균 매출 채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평균이 또 나왔네요. 자, 여기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냥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는 이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 하는 것이 1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을 배웠죠. 그 다음 2번은 자, 매월 말 잔액을 나누기 12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3번은 매일 잔액을 365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번, 2번, 3번이 다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1번이다. 기초와 기말 잔액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구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업주기 분석을 할 때 배운 것도 이 동그라미 1번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굳이 평균치를 쓰느냐? 평균치를 쓰느냐? 자,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매출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특정 시점에 매출액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자, 부지런히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액이 쌓이고 쌓여서 1년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자의 이 매출액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출이 쌓여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분모의 자산을 자, 특정 12월 31일 특정 시점의 자산 금액으로 해버리면 매출액은 일정 기간 동안에 쌓인 금액인데 자산은 특정 시점의 자산이다. 그럼 분자하고 분모가 서로 안 맞아요. 그죠? 지금 거기서 나온 숫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그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도 어떻게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균적으로 유지된 자산의 금액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다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분모의 자산도 일정 시점의 자산 금액이 아니고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 회전율은 이제 보면 여기 이 평균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자산이 뭔가에 따라서 여러 개 있어요. 그죠? 이 자산을 그냥 총 자산으로 해서 회전율을 구하면 그게 총 자산 회전율이 되고, 유형 자산을 가지고 회전율 구하면 유형 자산 회전율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평균 유형 자산이 들어가겠죠. 분모에 매출 채권이 들어가면, 그 평균 매출 채권 들어가면 이게 뭐가 돼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되고, 분모에 재고자산이 들어가면, 평균 재고자산 들어가면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 현금 들어가면 현금 회전율. 자, 이까지는 이제 자산에 관한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전율 그러면 사실은 자산에 대한 회전율을 의미하지만, 자, 회전율이 자산 회전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보면 자, 자기 자본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매입 채무는 자산이 아니고 부채죠. 부채. 자, 부채와 같은 이 매입 채무 회전율도 있어요. 단, 자, 자산이 아닌 이런 부채의 회전율, 매입 채무 회전율과 같은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산 회전율하고 똑같이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있는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자,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 자, 여기 분모에 자, 매출액을 쓸 수도 있고요. 매출 원가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전율의 개념은 매출액을 평균 자산으로 이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도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해서 회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매출 원가를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왜 그러냐? 재고 자산이 판매가 되면 바로 1대1로 뭐가 대응이 됩니까?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가 100원짜리 재고 자산을 판매해버리면 그 자체가 매출 원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는 바로 대응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는 매출액 대신 매출 원가를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자, 요것은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산의 회전율이 높아지면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것이다? 아, 이 자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단 이제 현금 앞에 나왔던 현금 회전율은 조금 이제 그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자, 부채의 회전율은 해석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산 회전율은 효율적 활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채 회전율은 효율적 활용? 부채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채의 회전율이 높다는 의미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급 속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지급 속도가 빠르다. 그 부채, 특히 이제 우리 매입 채무를 생각해 보면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다. 그 말은 매입 채무의 지급 속도가 빠르다. 매입 채무의 지급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매입 채무를 빨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굉장히 짧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돼요. 자, 그건 다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전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식당을 한번 봅시다. 자, A 식당이 있고요. 이 A 식당에 테이블이 지금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열심히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매출을 얼마를 달성했냐? 자, 매출을 1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테이블 한 개를 가지고 매출을 10만 원 했죠. 매출을 10만 원 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B 식당이 있는데 또 다른 B 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장소가 넓고 해서 테이블을 4개를 놨습니다. 테이블을 4개 놨고, 자, 이 테이블 4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매출을 영업 활동을 했는데, 자, 매출을 얼마였냐? 40만 원의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자, 테이블 한 개당으로 따지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러면 A나 B나 테이블 한 개당 매출은 똑같이 10만 원이네. 그러면 A나 B나 똑같이 테이블이라는 자산을 똑같이 뭐 효율적 활용도는 A나 B나 똑같이 뭐 똑같네. 차별이 없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테이블은 한 개인데 이게 10,000원짜리예요. 한 개인데 10,000원짜리였어요. 좀 싼 테이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B 식당에 있는 테이블은 좀 비싼 테이블이에요. 한 개에 5만 원 하는 테이블이에요. 그죠? 가격이 지금 5배 차이 나죠. 근데 개수가 4개예요. 그럼 이 테이블만 지금 20만 원의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테이블의 화폐 금액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매출액은 10만 원인데 자, 테이블은 한 개 있는데 10,000원짜리였죠. 그럼 테이블 1원당 매출을 얼마를 창출하고 있는 거냐? 10원을 창출하고 있는 거다. 테이블 1원당 10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테이블에 비해서 매출이 10배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어쨌든 매출액은 테이블에 비해서 10배로 지금 매출이 창출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매출액은 40만 원이에요. 테이블 금액은 자, 5만 원짜리 4개 있으니까 20만 원이죠. 결국 테이블 1원당 매출이 2원 창출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 테이블 금액보다 2배의 매출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테이블의 2배다. 테이블 금액의 2배다. 2배, 10배. 자, A와 B를 비교하면 어디가 테이블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A가 훨씬 더 테이블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싼 테이블을 가지고 훨씬 더 매출액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회전율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회전율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부터 먼저 이제 한번 보면은 회전율을 이렇게 구해요.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아까 앞에서 봤죠? 매출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매출액을 가지고 평균 재고자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고, 더 많이 쓰는 것은 매출원가를 더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매출원가를 더 많이 쓴다. 자, 이 매출액을 가지고 평균 재고자산을 주로 이제 구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기업 경영 분석 해서 자, 매년 한국은행에서 자, 기업들의 업종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합친 전체 해서 업종별로 뭐 여러 가지 경영 지표들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분석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 기업 경영 분석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 매출액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해요. 매출액으로.
자, 사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 재무제표 분석의 교재, 각종 교재 또는 뭐 각종 회계 교재들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매출 원가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재고자산 판매하면 그 자체가 매출 원가가 되니까 바로 1대1로 바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주로 매출 원가를 많이 쓴다. 자, 평균 재고는 자, 기초와 기말을 자, 나누기 2한 것이다 하는 거. 자, 계속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그 제1강 영업주기 분석할 때 우리가 재고자산 판매 기간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 예시를 가지고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판매 기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회전율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제1강에서 재고자산 판매 기간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자, 평균 재고, 보유 재고가 10,000원이었고 하루 평균 200원씩 판매, 그러니까 하루 평균 200원씩 매출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자, 50일째가 되니까 자, 보유하고 있던 10,000원의 재고를 전부 다 판매하게 돼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50일째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고를 매입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재고자산 판매 기간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0,000원의 평균 재고자산 금액이 있어요. 10,000원의 평균 재고자산 금액이고, 자, 첫 번째 날에 200원 매출원가, 그죠? 판매했다 재고를. 두 번째 날에 400원 재고 판매했다. 세 번째 날에 이제 600원 재고 판매했다. 그죠? 네 번째 날에는 이제 800원 재고를 판매했다. 그러면 네 번째 날에 800원까지 이제 재고자산을 판매하게 되면 이제 4일째가 되면 이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고요. 매출원가고 나머지 남은 이게 이제 남은 재고가 되는 거죠. 남은 재고가 얼마 남아 있어요? 800원어치를 팔았으니까 9,200원만큼 지금 재고가 남아 있겠죠. 4일째가 되면. 그죠? 자, 그걸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연결하면 50일째가 되면 이제 매출원가가 드디어 얼마가 됩니까? 10,00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매출원가가 10,000원이 된다 이 말은 이제 재고가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가 있다 없다? 이제 없는 상태가 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50일째가 되면 재고가 없는 상태가 되고 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10,000원 남아 있던 재고가. 그러면 50일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아 있는 재고가 없으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매입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전체 이 50일까지의 이 기간이 재고자산 판매 기간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1년은 50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유 재고가 10,000원이 됐어요. 51일째에 또 200원 또 판매하고 52일째에 또 200원 판매하면 매출원가가 또 400원 되겠죠. 또 계속 또 매입을 하는 겁니다. 54일째 계속 매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100일째가 또 됐어요. 100일째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10,000원 매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또 다 팔게 되겠죠. 그럼 이때 또 재고가 또 0이 돼요. 그럼 100일째가 되면 다시 재고가 0이 되니까 다 팔았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매입을 합니다. 또 매입을 해요. 그럼 또 이제 10,000원의 재고를 보유한 상태가 되죠. 그 다음 또 101일째, 102일째 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반복되겠죠. 그럼 1년, 이게 이제 또 재고자산 판매 기간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일째가 됐는데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죠. 2번 나왔죠.
그러면 자, 1년은 365일이에요. 자, 재고자산 판매 기간은 50일입니다. 50일에 10,000원어치를 다 파는 거예요. 그죠? 두 번 나왔습니다. 100일째. 1년 365일이면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까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되죠. 365일 동안 계속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자, 365일째, 365일을 기준으로 하면 자, 이런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 자, 7.3번 나오는 겁니다. 7.3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7.3회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365일인데 재고자산 판매 기간 자체는 며칠이다? 50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 몇 번 반복돼서 나온다? 7.3회 반복돼서 나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회전율이에요. 이게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에서 이제 몇 번 반복된다 하고 회라고 단위를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다? 몇 번 반복해서 나온다. 1회, 2회, 7.3회. 그래서 회라는 단위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단위를. 자, 이게 이제 회전율인데,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어떻게 배웠냐? 자, 매출 원가. 일단 매출액도 쓸 수 있지만, 일단 매출액은 생각하지 말고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봐요. 자, 매출 원가를 자,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자와 분모를 각각 365로 나눠 보세요.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니까 뭐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매출원가 나누기 365. 어디서 많이 봤죠? 자, 1일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분모는 그냥 그대로 둬요. 평균 재고자산 나누기 365. 그렇게 두면 결국 이걸 요 앞에 거 요것만 보면 평균 재고자산 분의 1을 매출원가죠. 이거는 자,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 있죠. 이게 바로 자, 재고자산 판매 기간의 역수입니다. 그죠? 근데 일반 재고자산 판매 기간은 자, 1일 매출원가 분의 평균 재고자산인데, 그죠? 여기는 평균 재고분의 1일 매출원가니까 분자와 분모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고자산 판매 기간 분의 1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 분모에 나누기 365가 있죠. 그러니까 분모에 나누기 365라고 하는 것은 365분의 1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분모에. 그럼 결국 전체에 그냥 365를 곱한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365 나누기 재고자산 판매 기간 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한다 이 말은 자, 뭐 각종 문제나 이런 데서 자료를 어떤 자료를 주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더 적합한 걸 쓰는 거예요. 자, 회전율은 자, 이렇게 자,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누어서 회전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365일 나누기 재고자산 판매 기간으로 해서 회전율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보면 365일이고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 50일이었죠. 그래서 7.3회 이렇게 나온 겁니다. 3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매출채권 회전율로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만 분자에 매출액 대신 매출원가를 많이 쓴다. 매출액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다 그냥 분자는 다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자, 그럼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을 보면 분자에 이제 매출액 나누기
자, 평균 매출 채권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 매출 채권. 자, 평균 매출 채권은 역시 기초와 기말 합산해서 나누기 2한 것이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제1강에서 영업주기 분석을 하면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 봤던 그 예시,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요. 자, 그때 어떻게 했냐? 자, 하루 평균 400원씩 이제 매출을 한다. 일단 그거를 다 이제 외상 매출이라 가정하면, 자, 하루 평균 400원씩 외상 매출을 하니까 하루 평균 400원씩 매출 채권이 쌓이겠죠. 그 첫날에 매출 채권 잔액 400원. 둘째 날이 되면 400원 또 외상 매출했으니까 매출 채권 잔액 800원. 세 번째 날이 되면 매출 채권 잔액 1200원. 네 번째 날에 1600원. 이렇게 하루하루 400원씩 매상 매출을 계속하면 결국은 25일째가 되면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매출 채권 잔액 10,000원까지 매출 채권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잔액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10,000원이 됐어요. 그럼 매출 채권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현금으로 회수를 해야지. 현금 받아야죠. 그래서 25일째 매출 채권 10,000원이 되면 드디어 어떻게 한다? 현금으로 회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이 다시 0이 되죠. 그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제1강 영업주기 분석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하면서 이 그림을 봤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확대해서 한번 보자. 자, 평균 매출 채권 금액 이 10,000원입니다. 지금 10,000원이고, 자, 첫째 날에 자 400원, 자 매출 외상 매출하면서 400원 외상 매출 채권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에 또 외상 매출 또 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이제 800원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날에 1,200원이 됐고, 네 번째 날에는 이제 1,600원의 매출 채권이 되겠죠. 결국은 네 번째 날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 채권 잔액이 이만큼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매출을 400원, 하루 400원씩 외상 매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 25일째가 되면 매출 채권의 잔액이 얼마까지 된다? 10,000원까지 되는 겁니다. 10,000원까지. 그리고 자, 이 10,000원 매출 채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회수를 해야 되겠죠. 회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현금으로 회수를 하면 이제 매출 채권 잔액이 다시 잔액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간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25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 1회 반복 1회 다 됐죠. 1년은 25일이 아니고 365일이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이 활동을 계속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26일째부터 그 다음 또 50일째까지 다시 이 활동을 반복하겠죠. 그럼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서 잔액이 0이었는데 다시 매출 채권 증가하겠죠. 그러면 50일째가 되면 다시 매출 채권 잔액이 또 10,000원 됩니다. 다시 회수합니다. 그죠? 그럼 또 매출 채권 잔액이 또 0이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외상 매출을 또 하고 매출 채권이 또 쌓이겠죠. 그게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가 이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2번 이제 반복됐죠. 자,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이런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몇 번 반복될까? 자, 365일인데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은 25일이니까 그러면 1년 동안의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몇 번 반복되겠는가? 몇 번? 자, 그게 바로 이렇게 반복되면 14.6이 나온다. 자, 이 14.6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회전율이다 이겁니다. 회전율이다. 자, 이걸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우리가 매출액을 자, 평균 매출 채권 금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했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회전율을 배우면서 봤던 회전율인데, 자, 분자와 분모를 각각 365일로 다 분자와 분모를 같이 나눠줘 보세요. 자, 같은 수로 분자와 분모를 같이 나눴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매출액 나누기 365일. 그럼 이건 결국 뭐가 됩니까? 1일 매출액이죠. 1일 매출액이고, 자, 분모는 자, 평균 매출 채권 나누기 365일이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게 바로 뭐의 역수다?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의 역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의 역수죠. 그래서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자, 이게 이제 나누기 365일이 있으니까, 자, 분모에 나누기 365일이죠. 그러면 분모에 365분의 1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자, 365일을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결국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자, 두 가지.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도 있고, 365일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놓고 보면,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그럼 분모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회전율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은 그만큼 회전율이 작아지게 되고, 그죠? 그러면 그만큼 매출 채권이 매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이제 반대의 관계가 있게 되죠. 자, 그것은 앞에 나왔던 재고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판매 기간 그 관계도 마찬가지인 개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로 가볼까요? 자, 매입 채무 회전율은 우리가 자,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건 이제 부채죠. 부채. 자산이 아닙니다. 그죠? 자산이 아니고 부채기 때문에 자, 일단 분자에 자, 매출액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분자에 매출액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은 매입을 함으로써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에는 매출액이 오는 게 아니고, 자, 매입액이 옵니다. 매입액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전율 하면 보통은 이제 자산 회전율을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분자에 매출액이 온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매입 채무 회전율과 같은 부채의 회전율은 분자에 매출액이 오는 것이 아니다. 자,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입액이 온다. 자, 나누기 자, 평균 매입 채무 해서 우리가 매입 채무 회전율을 구하게 돼요. 자, 근데 이 평균 매입 채무는 역시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이제 나누기 2를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1강에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거기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그때 우리가 하루 300원씩 외상 매입을 해서 매입 채무가 이제 쌓인다고 했죠. 첫날에 300원 매입 채무 생겼고, 둘째 날에 이제 또 300원 매입 채무, 또 300원 외상 매입하니까 매입 채무 잔액이 600원이 됐죠. 3일째가 되면 매입 채무 잔액이 이제 900원이 됩니다. 계속 외상 매입을
하루 300원씩 하니까 4일째가 되면 매입 채무 잔액이 1,200원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30일째가 되면 평균 매입 채무 잔액 9,000원까지 매입 채무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매입 채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 채무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째 9,000원의 매입 채무가 쌓이면 그때 이제 매입 채무를 지급을 하게 된다. 자, 매입 채무를 지급하게 되면 매입 채무 잔액이 다시 뭐가 됩니까?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그림을 봤는데 그래서 이 30일을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확대해서. 자, 평균적으로 이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매입 채무 금액은 자, 9,000원이에요. 자, 1일차 300원 외상 매입을 하고 매입 채무가 300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일차 300원 또 외상 매입하고 매입 채무 잔액은 이제 600원이 됐습니다.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계속 쌓이겠죠. 3일차 매입 채무 잔액은 900원이 됐어요. 자, 4일차에는 1,200원이 되죠. 자,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매입 채무 잔액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1,200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4일차에 보면.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외상 매입을 계속 하더라. 자, 그래서 30일째가 되면 드디어 매입 채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9,000원이 됩니다. 그죠? 9,0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입 채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매입 채무를 이제 지급을 하면 이제 매입 채무의 잔액이 이제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또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30일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라고 했어요.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자, 한 번 나왔네요.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를 또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다시 0이 됐죠. 그러면 이제 31일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까지? 60일째까지. 그러면 다시 300원씩 외상 매입을 해서 매입 채무 쌓이고 60일째가 되면 다시 9,000원의 매입 채무가 됩니다. 다시 매입 채무를 지급을 하죠. 그러면 매입 채무가 다시 또 잔액이 0이 되죠. 다시 0이 됩니다. 그럼 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이제 몇 번 반복됐습니까? 2번 반복됐죠.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매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업 활동을 한다. 근데 1년은 365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자,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거냐? 이런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12.2회 반복되는 거예요. 12.2회. 그럼 이 12.2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65일 동안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30일이니까 30일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몇 번 반복된다? 12.2회 반복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이 되는 거다. 자, 매입 채무 회전율하고 매입 채무 지급 기간과의 관계. 자,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입 채무 회전율은 자, 매입액을 매입 채무 회전율 이게 매출액이 아니라는 거 일단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매입액을 평균 매입 채무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나누기 365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해주면 역시 똑같겠죠. 여기는 이제 1일 매입액이 되는 거죠. 나누기 자, 분모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역수가 나왔다. 뭐의 역수다?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의 역수가 되죠. 그래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 분의 365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율도 자,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자, 요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앞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문제에서 어떤 자료를 주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또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기간하고의 관계 아까 봤는데
여기도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다 이 말은 내가 매입 채무가 있는데 빨리 돈 안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길어지면 분모가 길어지니까 매입 채무 회전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채의 회전율은, 자산의 회전율은 큰 게 좋은 건데,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말해주니까 큰 게 좋은 건데, 부채의 회전율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왜? 부채 회전율이 작아야 현금으로 지급 속도가 늦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작아진다는 의미는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그만큼 현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만큼 회사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아지면,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반대니까, 자, 짧아진다. 자, 그만큼,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짧아진다. 이거는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빨리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지급 속도가 빠르다 하는 말과 같다. 결국 이것은 유동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자산의 회전율이 나왔는데, 현금 회전율이에요. 자, 현금 회전율은, 이거는 이제 자산이니까 역시 매출액으로 나눠줍니다. 매출액, 자산의 회전율이니까요. 자, 매출액 나누기, 자, 평균 현금 잔액 해서 이제 현금 회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현금 잔액. 자, 평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금 회전율이 이게 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현금 회전율이 커진다. 자, 현금 회전율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리고 이게 크다는 의미는 평균 현금 잔액이 분모의 평균 현금 잔액이 작기 때문에 현금 회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더 크다. 바꿔 말하면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회전율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자, 평균 현금 잔액이 작다. 그 말은, 자, 현금 매출에 비해서 외상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외상 매출의 비중이 크니까 보유하고 있는 평균적인 현금 잔액이 작은 겁니다. 그죠? 외상 매출의 비중이 크다 이 말입니다. 현금 회전율이 크다는 의미는. 자,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회사의 유동성으로만 놓고 보면 회사의 유동성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산의 회전율이 크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현금 회전율은 우리가 해석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죠. 현금 회전율이 크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매출액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외상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회사의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건 좋은데 현금 회전율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의해야 된다. 자, 현금 회전율이 작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돼요? 이게 현금 회전율이 작다는 것은 같은 매출액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평균 현금 잔액이 크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매출로 보면 현금 매출의 비중이 크고 현금 보유의 비중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금을 많이 받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자, 현금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현금은 그냥 거기서 이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 어떤 요구불예금도 우리가 현금으로 보는데, 그런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겁니다. 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죠?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익성은 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 회전율이 지나치게 크면 회사의 유동성에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현금 회전율이 지나치게 작으면 그건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금 회전율은 해석에, 이 현금 회전율에 대한 해석에는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를 볼 텐데요. 자, 이 외에도 사실은 회전율은 뭐 유형자산 회전율, 유형자산 회전율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요. 뭐 총자산 회전율, 자, 이것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형자산은 앞에 우리 테이블 뭐 이런 것처럼 결국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자, 평균 유형자산 분의 매출액. 그래서 이 유형자산 회전율이 높게 나오면 그만큼 이 유형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매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는 또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회전율, 자, 유형자산 회전율, 뭐 총자산 회전율도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자기자본 회전율도 있었는데 그 자기자본 회전율도 우리가 중요하게 또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은 자,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시오 해서 이게 이제 국가직 자, 9급 공무원 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재고 70만 원, 기말재고 50만 원. 자, 그럼 평균 재고는 60만 원이겠네요. 그죠? 기초 매입 채무 34만 원, 기말 매입 채무 16만 원. 자, 이거 가지고 역시 자, 기초와 기말을 가지고 평균 매입 채무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율이 4회. 자,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라고 했다. 자, 일단 기초 매입 채무, 기말 매입 채무, 매입 채무 회전율,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입액을 알 수 있겠네요. 매입액을. 그죠? 매입액을 알 수 있겠네. 그럼 그 매입액을 알면 기초와 기말 재고를 아니까 우리 또 뭘 알 수 있어요? 매출 원가를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풀이보면 매입 채무 회전율 문제에서 주고 있죠. 매입 채무 회전율은 자, 매입액을 자, 평균 매입 채무 금액으로 나눠줍니다. 그죠? 자, 기초 매입 채무 34, 기말 매입 채무 16만 원.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자, 이게 이제 평균 매입 채무 금액이 되죠. 자, 매입액을 평균 매입 채무로 나눠주면 매입 채무 회전율인데 이게 이제 4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4.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매입액을 모르죠. 자, 그러면 매입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매입액은 100만 원이 매입액이구나. 100만 원 하고 매입액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자, 이 매입액을 가지고 앞에서 기초 재고, 기말 재고를 아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다? 매출원가를 알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매출원가를 구하면 자, 기초 재고 70만 원, 단기에 매입한 게 100만 원, 그리고 기말의 재고가 자, 50만 원이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출 원가 금액을 알 수 있겠네요. 매출 원가 금액은 12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 원가 알고 기초와 기말 재고 알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자, 매출 원가 120만 원 나누기 자, 평균 재고 기초 70, 기말 50. 그럼 나누기 2 하면 평균 재고는 60만 원이겠네요. 그죠? 나누기 2. 평균 재고 하면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2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강진의 부분 재무 상태표이며 자, 제시된 금액은
장부 금액이다. 2000X1년도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자 6회라고 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6회. 재고자산 회전율이 4회. 자, 매출 채권 회전율 6회, 재고자산 회전율 4회. 자, 그럴 때 2000X1년도 매출 총이익은 얼마겠는가? 자, 이거는 관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부분 재무 상태표 내용을 보니까 자, 지금 2000X1년도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00X1년도 기말 2000X1년 기말 금액이죠. 자, 이거는 2000X0년도 기말인데 2000X1년으로 보면 기초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기초 매출 채권 12만 원, 기말 매출 채권 13만 원.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은 12만 5천 원 되겠고. 자, 기초 재고자산 14만 원, 기말 재고자산 16만 원.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15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 가지고 자, 기초 기말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매출액을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누죠. 자, 평균 매출 채권은 자, 12만 원 기초, 13만 원 기말 나누기 2 하니까 결국 평균 매출 채권은 12만 5천 원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몇 회라고 했냐면 6회라고 했습니다. 6회. 그러니까 자,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다? 매출액은 75만 원이 나옵니다. 75만 원. 자, 그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을 봅시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특별히 문제에서 별 말이 없으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특별히 매출액을 사용한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사용합니다. 자,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 근데 평균 재고는 기초와 기말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죠. 기초 재고 14만 원, 자, 기말 재고 16만 원. 자,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은 문제에서 지금 몇 회라고 했냐면 4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 나옵니까? 자, 6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자, 매출액 알고 매출 원가 알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자, 매출 총이익이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75만 원 매출액에서 60만 원 매출 원가를 빼면 자, 매출 총이익은 15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5만 원입니다. 네, 이상 자, 지난 시간에 영업주기 분석, 자, 이번 시간에 회전율 분석해서 영업주기 분석과 또 회전율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같이 또 분석을 했죠. 자, 재무제표 분석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